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세계 중 하나는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아르차흐 공화국, 나고르노카라바흐. 오늘 설명할 것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다 끝난 이슈를 뭐하러 가지고 왔냐 하겠지만 전쟁 중이 아니고 전쟁이 끝난 소재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승리로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란 러시아어로 검은 산악이라는 뜻입니다.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서남부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차흐라고 부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기에 아르메니아 국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아제르바이잔 땅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르차흐 공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잠깐 역사를 훑고 가겠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구소련 국가에서 해체된 후 아제르바이잔 땅이 되었고 1991년 소련 해체 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메니아는 이를 갈다 1993년 아제르바이잔 본토를 침공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무력 장악했습니다. 약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20% 정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병력이 아르메니아보다 많았지만 보병의 경험이 풍부한 아르메니아군에게 고전하고 패배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땅이지만 아르메니아의 영토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또 다른 월경지인 나이체반 공화국으로 진격을 합니다. 수도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저 지역을 쉽게 수복할 수 있었겠지만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제르바이잔의 형제, 혈맹국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군은 이 지역 군대로는 말도 안 되게 막강합니다. 아르메니아 군이 나이체반의 국경까지 군대를 진격시키자 터키가 한 발짝이라도 들이면 전면전이라는 선포를 하고 군대를 국경까지 진격시켰습니다. 나이체반은 포기하고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수복 후 1993년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아르메니아인들과 아르메니아의 군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이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을 아르차흐 공화국으로 국명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1993년 이후로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앞의 몇 편에서 얘기했던 저희 독일 생활에 아제르바이잔인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어학원 같은 수업실에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이 있었지만 같은 반이었던 한 달 동안 둘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같았습니다. 만일 남자였다면 몸싸움을 벌였을 느낌이었지만 두 사람 다 여자였기에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이만 갈고 이따금씩 교전을 하던 두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 9월 27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10분 마르투니 지역에서 민간인을 죽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제르바이잔 군 헬리콥터 세대와 전차 세대를 폭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총격과 포격으로 사상자가 200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을 촉구했고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했습니다. 웃기게도 아르메니아의 조준 실수로 이란에 로켓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다른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9월 29일부터 아르메니아는 만 18세 이상 남성의 출국을 금지해버립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차흐 공화국 수도 스테페나케르트를 수시로 폭격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총리는 대국민 담화로 아제르바이잔은 항복하고 7개의 주를 넘기라는 영상을 10월 14일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의 반격은
아르차흐 공화국 일대에서 마약 생산을 한다는 엄포를 해버려서 전세가 다시 뒤집혀 버렸습니다. 전쟁 3주 만에 러시아가 강한 압박을 하며 2차 휴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이를 무시했고 아제르바이잔 군은 멈추지 않고 진격을 했습니다. Azerbaycanlıları yaşasın. 이를 본 이란에 사는 아제르바이잔인은 아르차흐 공화국 국경까지가 아제르바이잔 군의 진격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아제르바이잔은 연전연승으로 무쌍을 찍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수복해 나갑니다. 10월 28일 또다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차흐 공화국 수도에 무차별 폭격을 쏟았습니다. 교회, 성당, 병원에 대한 시설에 폭격을 했습니다. 4주간 폭격으로 아르차흐 공화국의 예술학교 85개, 도서관 927곳, 박물관 22곳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10월 31일 미국의 중재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양국 간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합의로 민간인을 살려두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진 후 아제르바이잔은 아르차흐 공화국 수도의 민간인 밀집 지구에 폭격을 했습니다. 백린탄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월은 아제르바이잔의 연전연승으로 11월을 맞이합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세계의 중재와 합의를 도출하는 일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규모 전투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11월 6일 아제르바이잔 군이 아르차흐 공화국 제4도시 슈샤에 진입하여 싹쓸이를 했습니다. 물론 민간인 협정은 개나 주고 민간인 92명이 죽었습니다. 이 슈샤는 아제르바이잔인에게 엄청 중요한 땅이었나 봅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중요한 역사 도시인 슈샤가 해방되었다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정오에 생중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승전보 중 가장 큰 규모의 승리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하루 만에 전선 끝까지 아르메니아 군을 몰아냅니다. 그날 28년 전 슈샤의 함락을 보도했던 전직 앵커가 방송국에 초대되어 28년 만에 슈샤의 해방을 선언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1월 9일 20시 아제르바이잔이 무려 82개의 도시를 해방시켰다는 것이 방송되었고 11월 10일 공시를 기점으로 모든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모스크바 시간 11월 10일 공시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카라바흐로 진입할 것이고 전쟁 포로를 교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합의에 따라 아르메니아군은 2020년 12월 1일까지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역에서 철수하며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2025년까지 관리 감독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나이체반에서 아제르바이잔 본토로 아르메니아를 거쳐가지 못했던 것을 나이체반 아제르바이잔 직통열차도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모스크바시 01시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은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다음 날인 11월 11일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진입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은 승리에 심취해 아르차흐 지역의 시신을 치우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아르차흐 공화국의 존속 여부는 아제르바이잔 손에 있습니다.
미승인국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이 해체시키면 사라지는 정도의 수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기는 자가 정이고 진실이고 참입니다.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 다 성공하여 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